안녕하십니까, 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공관과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그 정류 회로를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류를 진공관으로 하든 다이오드로 하든 일단 이렇게 생긴 교류를 정류 회로를 통하게 되면, 원래 이제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 이런 파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0과 여기가 볼트면 0과 플러스 볼트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장이 만들어질 테고요. 전기가 만들어질 거고, 또 만약에 얘를 파로에서 정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여 밑에 있던 게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는 보이지만 전기가 이렇게 갔다가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마치 톱니바퀴 모양의 파장을 가진 이런 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말로 맹류라고 하고요. 리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 리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맹류, 즉 리플은 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죠. 이런 전기에 대한 그런 이론의 전문이 아니니까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맹류의 파장, 그렇죠? 그리고 리플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리플이 만들어지게 된, 리플이 있으면, 즉 맹류가 되어 있으면은 얘들은 완전한 직류가 아니죠. 완전한 직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맹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전압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에서 험 발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맹류가 있고 리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을 어떻게 제거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활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리플을 제거하는 회로를 평활회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리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간편하면서 손쉬운 방법은 컨덴서와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요, 먼저 캐패시터, 그렇죠? 콘덴서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이 이름인데요. 콘덴서나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의 원리 작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데요, 어디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물이 이렇게 어떤 지금 호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호수에서의 물은 이렇게 뭐 파장이 많이 있고 이게서 출렁대고 이런 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 반대편의 이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물이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면, 지금 입력해서 이 들어오는 물은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뭐 파장도 많고 파동도 있고 이런 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수조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수조를 하나 만들어서 물을 채워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물들은 이렇게 변화가 많지만 이게 수조를 채웁니다. 수조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에서 구멍을, 똑같은 일정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서 아무리 출렁대는 물이 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가는 물은 늘 일정한 양의 물, 또는 어떤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물들이 나가겠죠. 여기서는 많은 이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뭐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변화되는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가는 물은 늘 여기 수조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늘 일정한 그런 물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조의 역할을 해주는, 이거를 전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콘덴서, 그렇죠? 즉 캐패시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전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변화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치 물의 수조처럼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하나 만들어두면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일정하게 내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콘덴서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맹류를 정류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류 회로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다이오드 2개 가지고 한다 그랬죠. 2개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일단 다이오드를 정리를 했을 때, 여기다가 캐패시터를 아까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캐패시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달아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맹류겠죠. 이렇게 맹류인데 여기 이 캐패시터를 통과하면서 이 캐패시터 다음 단에서 나오는 이 전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맹류라기보다는 오히려 교류 같으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맹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맹류가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직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저항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캐패시터를 하나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역저항, 역전압.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레지스턴스라는 것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가면서 이 리플들이 이 저항값에 의해서 더 많이 깎여서 훨씬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덴서를 통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거의 직류에 가까운 이런 전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항 2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평화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6P1 개조한 영상 보여드리고 수리한 영상 보여드리는데 그 중국산 6P1 앰프가 지금 이 방식으로 평화를 하고 있죠. 이 방식으로 평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항 하나와 컨덴서 2개, 캐패시터 2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6P1 앰프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얘는 진공관 방식으로 정류를 하죠. 정류관 방식으로 정류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저항을 두고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캐패시터 두고 얘는 그라운드하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서 여기서 전하가 이동을 하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서 맹류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맹류가 만들어지는 것이 얘를 통해서 평화를 하겠죠. 이 캐패시터와 저항을 통해서 하겠죠. 가장 간단하게 평화를 만든 건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진공관이기 때문에 이 진공관은 정류관을 보호하기 위한 이 캐패시터에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얘가 비어 있겠죠. 여기 창구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히터가 들어가서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가서 전류가 통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캐패시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에서 흐르는 것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많은 전류가 한꺼번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과전류가 갑자기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캐패시터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이거를 여기다가 차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진공관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20 마이크로페럿에서 50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각 진공관마다 나는 이거 이상은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6P1은 220 마이크로페럿을 썼거든요. 여기도 220 마이크로페럿을 썼어요. 자, 설계자가 여기 220 마이크로페럿을 쓴 이유는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평활 작용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평활 작용이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걸 썼겠죠. 근데 지금 이 진공관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큰 걸 쓰면 안 돼요. 아마 여기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평활작용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공관으로 하거나 다이오드로 하거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평활작용을 할 때 이 초크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코일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뭐 초크 트랜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트랜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트랜스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코일을 두 개를 붙여서,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겠죠. 붙여서 이쪽에 전류가 통하게 되면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자기장의 영향으로 이쪽 반대쪽 코일에도 전류가 통하게 되는, 이렇게 통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전류가 통하게 되는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코일의 어떤 쌍, 이거를 트랜스라고 하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코일을 몇 번을 감고 이 코일을 몇 번을 감느냐에 따라서 얘는 50볼트가 될 수도 있고 200볼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00볼트라고 하는 전압을 50볼트나 200볼트나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초크 코일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초크 코일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활회로에서 사용하는 특징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이 참 재밌어요. 전선에서 코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코일 주변에는 항상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과하게 흐를 때는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해주고요. 많이 흐를 때는, 또 전류가 적게 흐를 때, 즉 흐르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것을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 자속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그런데요. 얘들이 전류가 흐를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류를 흐르지 않게, 즉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때는 그것을 흐르지 못하게 막으려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계속 흐르도록. 왜냐하면 여기 잔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전류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아주 더 간단하게 만들어지면, 만약에 이런 그 맥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 얘가 이렇게 전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흐르지 않으면 얘를 갖다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또 얘가 다시 떨어질 때, 그렇죠? 그때는 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다시 흐르도록 이렇게 끌어올리겠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니까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전류를 계속 어떻게 보면 더 흐를 수 있도록 받쳐주게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 작용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흐르도록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를 때는 흐르지 않도록 하고, 흐르지 않을 때는 흐르도록 해주고, 이런 식의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맥류가 결국에는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활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크 코일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면서 또 이런 평활작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초크 코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초크 코일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코일에다가 1초 동안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에 그 반대의 코일에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반대의 코일에서 1V의 전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1헨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뭐 이거는 그래서 결국엔 뭐 이거를 계산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로 그럼 얼마 정도의 코일을 쓰느냐? 대부분 5헨리에서 10헨리 정도의 초크 코일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렇게 오히려 싱글 엔디드 앰프를 만들 때는 주로 10헨리의 초크 코일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헨리 값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헨리에서 10헨리 정도의 코일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하실 때 지금 이쪽에서 여기는 정류단입니다. 정류단이 있으면 여기에 역시 캐패시터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캐패시터를 달아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초크 코일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뭐 공간적으로 어려울 때라든가, 또 어떤 분은 소리의 변화 때문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럴 때 이게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모스펫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반도체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펫을 이용한 평활 회로, 그렇죠? 회로를 구성해서 평활을 써줄까요? 평활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역시 자,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달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달았어요. 자, 여기에서 맥류가 나오겠죠. 완전히 평활되지 않은 직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맥류가 나오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회로는 여러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로, 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회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다이오드를 거꾸로 붙입니다. 거꾸로 붙이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흐른 전류는 다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저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47kΩ 정도의 저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온 단을 하나는 그라운드를 해서 1메가 정도의 저항을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여기서 나온 것을 4.7kΩ 정도의 저항을 사용해서 모스펫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스펫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모스펫의 가운데 있는 것을 처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그 맥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흐르는 역할을 하겠죠. 여기는 4.7kΩ 저항을 사용해서 모스펫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 캐패시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초크 코일을 사용한 것보다 모스펫 회로를 사용한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전압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압에서 전압 차이가 좀 큽니다. 대략 한 10V,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처음 설계하실 때 그것은 생각을 해서 전압을 결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제가 6P1 앰프에서 떼어낸 평화레로인데요.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 두 개하고 지금 저항을 달아서 저항은 240ohm짜리 두 개를 붙였네요. 아마도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0ohm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사용한 것이겠죠. 이렇게 이런 그 저항과 캐패시터를 사용해서 만든 평화회로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얘죠. 얘가 초크 코일입니다. 얘가 초크 코일이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회로에서 먼저 평화회로 정류 회로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초크 코일로 들어가고 초크 코일에서 다시 나와서 평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전압으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스펫을 이용한 평활회로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까지가 다이오드 두 개를 이용해서 정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게 거꾸로 붙어 있죠. 그리고 47kg짜리 저항이 붙어 있고 캐패시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7kg짜리 저항을 사용해서 모스펫으로 가고 모스펫의 가운데 있는 선이 처음에 맥류가 나온 부분으로 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비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활이 된 회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외에도 평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저항과 초크 코일과 그리고 모스펫을 사용한 평활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원부에서 기본적인 B전압을 내는 회로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부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전압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저항과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압을 점점 낮춰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원 회로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극관이 어떻게 동작하고 그 삼극관을 가지고 어떻게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